이미 크리스마스가 지나긴 했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볼만한 책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책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The Night Before Christmas인데 클레멘트 C. 무어라는 작가가 시를 쓴 거예요. 그 시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입힙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이 글에 새로운 그림을 입힌 그림책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 리틀 고든 보드북, 그러니까는 그 옛날 버전 느낌의 그 빈티지한 그런 그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1949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는데 Renewed 1976년 랜덤하우스에서 만들게 되는 책이에요. 이게 아마 76년 버전이라는 건지 49년 버전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림이 1949년 그림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말 그대로 The Night Before Christmas,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고 있는 틈에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굴뚝으로 내려와서 만나기도 하고 뭐 또 다시 굴뚝 밖으로 나가고 귀여운 사슴들 마차를 타고 다시 떠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Happy Christmas to all and to all a good night 이러면서 끝이 나요. 이 클레멘트 C. 무어라는 작가의 또 다른 책이 저한테 있는데 이거는 그림은 그랜드마 모시스 해가지고 그 모지스 할머니라고 하죠. 모지스 할머니가 70세에 그림을 시작해가지고 100세까지 한 30년가량 그림을 그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모지스 할머니 그림에 그 클레멘트 C. 무어 작가의 시가 만난 아주 클래식한 그 크리스마스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The Night Before Christmas, 또 다른 버전인 거죠. 보면은 그림이 또 이렇게 다릅니다. 모시스 할머니 풍의 그림이죠. 이 모시스 할머니 그림의 책은 보면은 이렇게 모시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보냈었던 그 마을의 풍경, 또 시골의 그런 느낌. 여기 모시스 할머니가 붓을 들고 이렇게 계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굉장히 눈이 총기가 살아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셨지만 다작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눈에 상당히 총기가 있으십니다. 그림이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모시스 할머니의 그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뭐 영어 시를 읽는 것도 뭐 좋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넘겨가면서 그 윈터 무드에 한번 젖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수년 전에 저도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펼치면 가득히 채워진 그림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림이 있고 다른 페이지에는 그 시가 써져 있어요. 보면은 산타 할아버지 얼굴도 엄청 귀엽고
같은 책의 같은 텍스트지만 그림 스타일과 이 책의 판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다른 느낌의 두 가지 책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헬렌 한프라는 미국 여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2012년 7월에 친한 언니에게 제가 선물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는. 그리고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소니 홉킨스가 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실제 헬렌 한프 작가가 영국의 한 헌책방과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20년 동안 그 헌책방의 남자 직원과 이 헬렌 한프가 편지를 주고받아요. 실제로. 그 편지를 통해서 우정을 서로 나누고 그 헌책방 관리인 프랭크 도웰이라는 남성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헬렌 한프가 20년 가까이 프랭크 도웰과 편지를 주고받지만 헬렌 한프가 영국으로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프랭크 도웰이 만나러. 그러니까 프랭크 도웰을 만나러 영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런던에. 결국에는 헬렌 한프가 1970년대에 정말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하게 돼요. 왜냐면 이 책이 떴거든요. 이 책을 엮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런던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엄청 이 책이 인기가 엄청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서 이렇게 책을 발매를 하면서 그런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헬렌 한프가 처음으로 영국을 갔는데 이미 1968년 12월에 프랭크 도웰은 세상을 이미 떠났어요. 세상을 떠난 후에 런던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이 이런 계절감이 보인다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지글을 보면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 그러니까 영국의 그 가난했던 상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나 식료품 같은 게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뭐 고기나 이런 버터나 치즈 같은 것을 막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헬렌 한프가 이제 뉴욕에 살면서 그런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연말 연시에 이렇게 그 헌책방 직원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막 음식을 보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성탄절에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또 책을 부탁하면 또 책을 보내주고 막 이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영화는 훨씬 더 책으로 봤을 때도 참 좋았지만 영화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딱 영상의 이미지로 보여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 영화도 80년대 영화여가지고 안소니 홉킨스가 되게 젊어요. 완전 젊은 건 아니지만 약간 중년의 남자인데 멋있게 나와요. 이 책은 책을 사랑하시고 또 영국을 또 사랑하시고 이런 이렇게 편지 글로만 이어진 이런 글들을 좀 관심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입니다. 체링 크로스 84번지. 아인말 슈톨렌 비테. 슈톨렌 하나 주세요. 이런 말이래요. 독일어로. 풍크트는 디자인 스튜디오 피칸트의 임프린트입니다. 지나치고 싶지 않은 이야기와 순간을 모아 책을 만듭니다. 피칸트,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브랜드 스튜디오입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향신료의 맛을 표현하는 독일어 형용사 피칸트처럼 프로젝트의 멋과 풍미를 더합니다. 이 디자인 브랜딩 스튜디오에서 책을 만드신 거예요. 디자인도 하시고 글도 쓰고 안에 있는 이미지 작업까지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 친구가 보내줬나? 읽어보라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단편이거든요. 구덩이의 비밀, 아인말 슈톨렌피테, 크리스마스의 유령, 무임승차자, 티타임 이런 식으로 배경은 베를린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배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와 상상이 뭔가 섞여져 있는 듯하지만 중간중간 위트와 이런 이야기에 흥미롭고 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재밌어요. 단편 소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놓은 것 같은 옴니버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그 디자인 작업을 직접 하신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작업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좀 아끼는 지인들한테 이거 봐, 크리스마스 책이야, 이거 봐,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서 읽게 됐으니까 그렇게 좀 선물하고 싶은 책. 이 책은 정말 추천합니다. 일단 너무 내용이 재밌고 귀엽고 책 사이즈도 딱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딱 뭔가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 몽고판 느낌. 이 책은 크리스마스와 관련이 돼 있으면서도 겨울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듯한 느낌의 하여튼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 책은 꼭 추천드립니다. 푸카라는 Picture Books for All 해가지고 그 일본의 그림책 잡지예요. 요즘도 나오는 잡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그 당시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일본 원서코너에 가면 이 책이 매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기 위해서 제가 그 교보문고에 막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가격으로 13,000원, 14,000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싼 가격의 매거진은 아니었는데 일단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일본의 그림책의 또 이런 깊이는 깊죠. 그래서 일본 그림책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외국 그림책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 일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일어를 전혀 몰라서 못 읽지만 이렇게 이미지들로 확인해 보면 나 이 그림책 있는데 이런 그림책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계절마다 이렇게 매달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테마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가지고 그림책을 소개해주는데 제가 가져온 테마는 12월달 테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림책들도 소개해주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아는 책도 있고 뭐 모르는 책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엄청 제가 아끼는 매거진이에요. 집에 약간 소장용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들춰보는, 근데 들춰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구하시고 싶어도 못 구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뭐 품절도 되고 단종도 되기도 했을 수도 있고 요즘도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나 저에게는 되게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매거진이에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매거진 안에 어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렇게 작은 그림책을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별지로 그림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뒤에 공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겨울 시즌에 맞춰서 한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죠.
음식으로 그림책의 장면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네요. 뭐 겨울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캔들, 캐시미어, 부츠, 핫초콜릿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저한테 한 대여섯 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아끼는 저의 소장용 매거진. The Christmas Eve Tree 라고 하는 책인데, 딜리아 허디 글, 에밀리 서튼 일러스트레이션. 에밀리 서튼이라는 영국 일러스트 작가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녀의 그림책을 한두 권씩 계속 모으고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알게 된 크리스마스 책이에요. 몇 년 전에 있었고, 몇 년 전에 샀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근데 이 에밀리 서튼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정말 예뻐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언젠가 그분이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먹지에다가 그림을 스케치한 다음에, 거기에 또 색채를 입히기 전에 하여튼 뭐 찍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그려진 수채화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때문에 사게 됐는데, 사실 이 책은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소년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작은 나무를 사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작은 나무가 이렇게 큰 트리가 돼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이 공원의 공간 안에 이 나무가 뭐 자라게 된다. 너무나 뭐랄까 희망적이면서도 따스한 이야기죠. 이 책은 일단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좋고, 그 내용도 상당히 성탄의 내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추천합니다. 신시아 라일런트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그 작가의 단편 소설 같은 거예요. The Blue Hill Meadows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를 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마다의 그런 엄청 짤막한 에피소드. 근데 뭐 이렇게 그렇다 할 어떤 스토리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엄청 심플한 스토리면서도 그런 건데, 겨울 부분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겨울에 이제 눈보라 갇힌 어떤 날을 이렇게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쓴 Blizzard Party 해가지고 나온 이 에피소드가 너무 겨울의 따뜻한 느낌을 받았던 에피소드를 기억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 책이 한국어 버전으로도 있어요.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먼저 읽고 아마 원서를 샀던 것 같아요. 되게 배경이 미국이다 보니까 좀 미국적인 요소가 느껴져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작가들의 미국 소설들은 약간 미국의 냄새가 짙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파도 되게 좀 미국스러워요. 옥토버 레이크. 그래서 막 약간 레이크, 호수의 느낌. 하여튼 쭉 이런데, 이 책은 정말 제가 처음에 그 한국어 버전 문고판을 읽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원서를 일부러 산 거예요. 원서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은 그 신시아 라일런트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책이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이 책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되게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느낌. 한국어 버전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이미지로 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바베트의 만찬 영화를 꼭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어떤 여류 작가의 소설이에요. 근데 이자크 디네센도 그 필명이 이자크 디네센이고 실제 그 본명은 카렌이에요. 카렌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인데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1980년대 영화, 1986년이었던가? 87년도였던가? 하여튼 그때 나온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자크 디네센의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메릴 스트립 나왔었던 그 영화의 원작 소설로 이 여자가 썼더라고요. 그 소설을. 그래서 이 바베트라는 한 그 요리하는 그 요리사가 이 굉장히 금욕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철저하고 아주 보수적인 어떤 두 자매에게 그리고 그 마을의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음식으로 베풀어줘요. 그 음식이 이 바베트가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아주 최고의 식재료와 아주 최고의 고급 프랑스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식재료를 다 배달을 해가지고 그 가난하고 아주 그 금욕 생활을 했던 그 이 자매들을 포함한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훌륭한 음식을 먹여줌으로써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그 음식의 요리의 예술 그 맛의 향연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물을 해주는 그 책입니다. 이 영화로도 한번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그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쭉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요리의 그 종류, 그 진짜 프랑스의 아주 고급 요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쫙 나오는데 그 책에서도 그게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책은 한 몇 년 전에 샀고 영화는 오래 전부터 영화를 봤었는데 책으로도 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책을 한번 보고 영화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 바베트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요리와 음식을 들어가는 그런 책들은 뭔가 연말과 또 성탄의 기쁨, 뭐 나눔 이런 키워드로 많이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365일이라는 일본 와타나베 유코라는 어떤 요리 연구가가 쓴 책이거든요. 소박한 레시피와 일상. 무인양품의 칼럼을 기고하였던 와타나베 유코라는 여자의 책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엄청 유명한 책이고 저도 몇 년 전에 사서 이렇게 1년 내내 본 책이에요. 왜냐면은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있거든요. 12월 31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 연구가다 보니까 이런 식재료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렇게 사진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심플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하여튼 워낙 이분이 살림이나 이렇게 집을 가꾸는데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사진의 이미지라든가 그 텍스트라는 게 되게 심플하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이런 요리도 해먹을 수 있구나. 이 여자는 이렇게 살림을 하는구나. 이럴 땐 이런 재료를 쓰기도 하네. 이런 약간 정보도 정보지만 그냥 이 책 자체가 그냥 너무
요런 감성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나 일본 집이라든가 일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미 유명해서. 근데 이 책은 그냥 사계절용의 책입니다. 왜냐면 사계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가끔 들춰봐요. 그때가 되면 봄 때는 봄에 어떤 텍스트가 있었지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요리가 있었더라.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겨울이니까 12월 달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12월 6일 월계수 잎을 요리에 사용할 때는 잎만 넣지 않고 꺾은 줄기 부분까지 넣는다. 그러면 향이 전혀 다르다. 이걸 보면서 꺾은 줄기까지 붙어있는 월계수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나. 월계 나무에서 이걸 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이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뭐 너무 좋아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눈 내리는 산 모양의 예쁜 스노우볼을 장식한다. 진짜 눈 내리는 산만 있는 스노우볼인데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동지에는 단호박을 먹는다. 저장용 유리병은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담기기를 기다린다. 연말연시에 음식을 만들어 둘 때도 활약한다. 일본은 새해를 맞으면서 메밀국수를 먹는 풍습이 있나 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 그런 것들을 구경하기에 좋은 책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 깊은 이성 친구라는 장자크 쌍페의 그림. 이 책이 오래된 책이죠. 장자크 쌍페가 몇 년 전에 별세했잖아요. 니콜라로 유명하죠. 우리 꼬마 친구 니콜라. 이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책은요, 제가 1998년도 10월 8일 목요일에 선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 통신을 했을 때였어요. 저는 나우누리 회원이었는데 그 나우누리에서 키노라는 영화 동호회에서 제가 들어갔었어요.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3 때. 그래서 영화 동호회여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영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될 때가 아니어가지고 막 러브레터 같은 유명한 일본 영화 같은 거 막 몰래 막 캠 버전으로 같이 모여서 보고 막 이랬던 동호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만 고등학생이었고 다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대학생 오빠가 저를 되게 아끼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오빠가 수능 보기 전에 이 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기 앞에 써져 있어요. 아침이야. 지금쯤 학교에 있겠다. 음성은 잘 들었어. 이때 삐삐. 또 삐삐 했을 때잖아요. 삐삐 아시죠? 추석은 잘 보냈겠지? 얼마 안 남은 수능 열심히 하고 늘 건강해. 자기 사인과 함께. 이렇게.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책입니다. 아, 이 책은 정말로 너무 재밌어요. 장자크 쌍페의 책은 뭐 다 좋지만 이 책은 유독 좋습니다. 이 한 면 한 면의 에피소드가 다 마음에 와닿죠. 때론 쓸쓸하기도 하고 때론 따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책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을 아직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되게 얇고요. 사시사철 언제 봐도 좋은 책이에요. 속 깊은 이성 친구.
열린 책들. 이 당시 가격이 무려 5,000원이었어요. 5,000원. 쌍페의 작품은 수많은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애틋한 페이소스로 담아내고 있다. 현대인의 고독과 함께 그에 대한 따뜻한 위로를 담아내는 쌍페는 진정 고독한 사람들의 친구이다. 네, 맞습니다. 그의 작품은 따분한 1000편의 논문보다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사와 이렇게 서평들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겨울과 연말을 위한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겨울과 연말 관련된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